예, 뭐 좀 뒤숭숭한 이번 주간입니다. 종목별로도 강한 건 강하지만 또 변동성도 크고요. 오늘 시장의 종목 섹터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해보고요. 투자 아이디어 찾습니다. 마켓 드라이브는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요, 카카오입니다. 예, 카카오 네이버가 이번 한 주에 뭐 검은 수요일이라고 할 정도로 수요일 날 급락, 어제도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힘겨운 반등이라는 표현이 꽤 적합한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에너지는 60% 주셨는데요. 카카오 네이버 일단은 조금 하락은 멈춘 걸까요? 네, 아직은 뭐 확언하기는 어렵죠. 네. 왜냐하면 이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의 방향까지 진행될 것인지를 미리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금융당국의 시각도 현재 너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지 네이버 카카오가 하고 있는 모든 산업을 다 접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뉴스라면 다소 좀 과도한 하락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시장에서 지금 가장 우려했던 것은 그동안 굉장히 좋았는데 그리고 무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앞으로 무한 확장은 힘들겠구나라고 의심으로 바뀌게 되면 또 주가가 작년 3월부터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뭐 워낙 많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이 규제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화두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이미 뭐 끔찍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세금과 관련된 규제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미국도 향후 이런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가 뭐 전반적으로 강하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도 모두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 어디까지 성장성을 주는 게 적정한 것인지, 즉 적정 가격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일정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을 조금 익절 혹은 손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되면 급반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급반전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기회로 삼기보다는 너무 이제 이쪽으로만 비중이 쏠려 있다면 비중을 줄이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운동장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여러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놀 수 있는 운동장을 열어주는 것인데 그 운동장 자체에 지금 담을 쌓고 제한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규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도 늦지 않다. 즉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반적인 주변 상황이 바뀌었으면 포지션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그거에 네. 나중에 뭐 주가가 더 올라가든 내리든 상관없이 어쨌든 내 생각과 달라졌으면 비중을 줄이는 게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지금 핵심 포인트는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을 줄여놓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하기가 조금 더 몸이 가벼워지는 거죠. 어쨌든 시간은 좀 걸리는 문제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급반등이 오든 옆으로 행보가 있든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카카오 네이버 말고 오늘은 또 엔터주가 급락하는데요. 보면 하이브가 무려 9%이고요. YG엔터가 7%나 급락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규제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 얘기하신 카카오나 네이버 플랫폼 규제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엔터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뭐 YG라든지 뭐 JYP라 이런 네.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가장 좋았던 것은 뭐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향후 이 규제가 규제가 아니고 지금 이 코로나와 관련된 풀리면, 여러 가지 네. 불확실성이 풀리게 되면 뭐 이익이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기대는 뭐냐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플랫폼에 기대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과의 협업 기대감이 존재했던 만큼 오히려 플랫폼 기업들의 이런 규제에 같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해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뭐 YG, SM, 뭐 YGN, 그다음에 뭐 JYP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국면인데 아마도 그동안 이들 종목에 부여했던 성장성 중에 일부가 플랫폼과의 협업 여부에 달려 있었고 플랫폼에서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에 달려 있었던 만큼. 이렇게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플랫폼 기업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인수할 수 있을까? 비싼 가격에 또 인수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엔터 쪽의 전반적인 불확실성도 플랫폼 규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수급이 매수 수급이 공격적으로 호가를 올리면서 사는 그런 수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악재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양상이 나타난 것도 변동성을 증가시킨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내가 너무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렸다면 일정 부분은 손절을 통해서 비중을 조금 축소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더 살지 아니면 더 비중을 줄일지 그 결정은 나중이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어쨌든 플랫폼 기업과 함께 갔던 기업들의 전반적인 포션을 조금은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와 함께 또 오늘 급락하고 있는 엔터주 얘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기업 주목하겠습니다. 다음은 LG전자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애플하고의 협력설이 다시 나오면서 급등을 한번 했다가요. 또 좀 조정이었었는데 결국 이제 애플카 얘기죠. 애플이 완성차 업체하고 협력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부품업체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LG전자, 또 LG이노텍 이런 기업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거거든요. 추가 상승 에너지 70%니까 비교적 높게 주셨습니다. 네, 아마 그 급등했던 날도 똑같이 70%를 말씀드렸고요. 네. 뭐 조정받았고 지금 현재 반등하고 있는 구간에서도 똑같이 70%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어제 뭐 언론에서 뭐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바뀐 게 뭐 아무것도 없죠. 단독으로 쓸 이유도 없었던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애플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시도했던 것은 뭐 도요타가 됐든 기아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 하청업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입장에서 지금 전기차 쪽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2%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해서 애플의 그 하청업체가 되면 향후 뭐 포션을 넓혀 나갈 수 있겠죠. 야, 우리 애플이랑도 같이 일하는데 당연히 우리 거 써야 되지 않겠어라고 자신들의 어떤 플랫폼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낮은 이익률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이렇게 반문해 보면 자동차 업체 쪽에서는 애초에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애플의 의도대로는. 그러면 애플은 자신들이 다 설계해서 뭐 기존의 폭스콘에다 맡기던 아니면 다른 업체에 맡기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이제 조립만 하는 형태로 갈 경우에는 그동안 사용했던 핵심 부품들을 끌어다 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배터리를 뭐 삼성 걸 쓸지 SK 걸 쓸지 그건 뭐 나중에 지켜봐야 되는 이슈겠습니다만 어쨌든 2024년에 자동차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부품들을 가져갔었던 뭐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뭐 SK라든지 이런 쪽의 부품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도 뭐 대만 업체 이런 쪽의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수급에 따라서 주가만 춤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LG전자가 어쨌든 전장 쪽에서 하나의 부품업체로 업력을 넓혀갈 수 있다면 향후 주가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승 여력을 70%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시장의 수급이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만큼 되도록이면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나 LG이노텍도 비슷한 부품단에서 비슷한 시각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다만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과 결부져서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LG전자가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이라면 LG이노텍은 아이폰 13의 판매량 이런 것들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면 탄력은 LG이노텍에 좀 더 민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고생 많이 했었죠. 지난번에 또 LG화학이 엔솔이죠. GM하고 리콜 때문에도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다시 뭐 애플 협력설도 그렇고 뭐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그러게요. 뭐 과거에는 리오프닝 이제는 위드 코로나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항공주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물 쪽은 계속 성수기이고 이제 여행 쪽이 어떻게 될 거냐 일부 회복된다는 얘기도 있고 지연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공주 오늘은 대한항공이 강합니다. 3.8%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대한항공의 모멘텀 좋습니까 지금? 네.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향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쪽이 어디일까? 그러면 저는 뭐 2차 전지를 제외하면 네. 지금 BBIG 중에서 대부분 꺾여 있는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배터리 쪽. 그것도 배터리도 전반적이라기보다는 소재 쪽만 네. 살아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장비 쪽이 좀 부각되고 있고 셀 쪽은 여전히 부진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BBIG라고 해서 이번 장 주도주라고 꼽았던 네 가지 섹터가 모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구간인데
그러면 이렇게 주도주가 흔들리는 구간에서 주도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느냐. 지금 시장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환경 관련주들입니다. 뭐 수소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이런 쪽의 종목군들의 시장은 좀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게 다 아시겠지만 이제 컨택트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일 뿐 컨택트로 결국은 간다. 그게 빠르면 뭐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고 늦으면 뭐 내년 후반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면 지금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업종과 그다음에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가장 크게 이익의 베이스가 높아질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글로벌리하게도 항공주, 그다음에 뭐 여행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뭐 단기적인 주가 등락은 여전히 있지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FSC가 우리나라에 이제 뭐 회사는 2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다면 결국은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의 등락을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언젠가는 컨택트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컨택트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대한항공이라면 지금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가격이 과연 밸류에이션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비싸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등락은 여전히 이어질 수 있으나 비중을 늘려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쪽에서의 가장 선두 쪽은 항공주, 대한항공. 여행이나 혹은 뭐 카지노나 이런 쪽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고요. 대한항공을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다음 뭐 위드 코로나 얘기에서는 좀 할 얘기 더 있긴 한데 다음 또 기업도 관심이 있으니까요. 넘어갈게요. 다음은요. YM텍입니다. 오늘 상장했잖아요. YM텍이요. 이제 상장하는 기업 가운데 이쪽도 이제 전기차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YM텍이고요. 오늘은 뭐 따상을 가진 못했습니다. 지금 12%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네. YM텍도 그렇고 전기차 뭐 2차 전지 전기차와 1차 전지 모멘텀은 대단히 강력한데요. 관련된 전략까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뭐 더블은 갔죠. 그런데 이제 상까지는 못 간 그런 양상인데 지금 뭐 거래 발생과 강도를 봤을 때 뭐 오후장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를 포함해서 뭐 수소차까지 아니면 발전소까지 그다음에 뭐 태양광과 풍력 관련된 것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YM텍이 만들고 있는 이 릴레이라고 하는 이 부품 자체가 결국은 전력을 공급하고 끊고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향후의 쓰임새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2차 전지 쪽에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증설하면 증설할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소재 쪽 네. 이런 종목군들과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수소식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장비 쪽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이런 매력적인 부품주도 상단에 무언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을 잔뜩 쌓아뒀다든지 아니면 뭐 공매도가 당장 나타날 수 있다든지 이런 수급 부담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쨌든 강세 양상이 조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세 양상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게 되면 뭐 우리가 뭐 카카오뱅크나 다른 종목에서 다 봤던 것처럼 초기에 너무 빠른 강세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로 나타날 수 있고 특히 한 달을 상간으로 해서 바로 이제 매물화될 수 있는 그런 물량들도 꽤 있기 때문에 현재 초반의 강세는 즐기시되 너무 오래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를 이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들 종목의 전체적인 추이는 만약에 공모에 참여하셨다면 일단 초반의 강세는 즐기되 계속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물량을 줄였다가 좋은 종목이니까 조금 조정이 왔을 때 다시 되사는 그런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초반의 강세는 즐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낮은 가격에 사셨다면 최근에 나타난 주가의 급등락은 버티셔야 됩니다. 문제는 뒤늦게 사서 급락하면 마이너스고 급등하면 플러스가 되는 그 정도 가격에 계신 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불안하게 제가 보기에 버티기보다는 2차 전지를 너무 뒤늦게 들어가셨다면 어느 정도 이익이 났을 때는 조금 비중을 줄여서 오히려 지금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비중을 좀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너무 2차 전지에만 매몰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2차 전지를 낮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최근의 등락은 버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늦게 사신 분들은 너무 2차 전지에만 매몰되면
지금 BBI주 중에 3개가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까지 꺾이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현재 시장이 일정 부분의 조정, 즉 3천선도 깨는 큰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쪽에만 매몰되시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현금, 일정 부분의 다른 섹터에 대한 관심, 이것도 이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YM텍 오늘 상장 관련해서 2차 전지 소재 쪽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답을 다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효 의원님 관심 종목 알려주세요. 네,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위드 코로나 쪽,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국은 턴어라운드가 어디에서 나올 거냐라는 것인데 저는 지금 턴어라운드를 2가지 정도를 새롭게 보고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뭐 폴더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턴어라운드 2개는 5G 네트워크 장비 쪽의 턴어라운드를 한 가지를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턴어라운드는 태양광 쪽에서도 일정 부분의 턴어라운드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기관이 거의 200만 주 가까이 샀던 신성엔지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 뭐 클린룸 관련 종목이었지만 이제 2차 전지 태양광 쪽으로 대거 돌아선 상황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 클린룸이라든지 반도체 또 클린룸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적자 기업이고 BW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수급 부담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 갑자기 기관의 매수가 이렇게 대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또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한 일정 부분의 턴어라운드를 노린 순환매 양상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그 어떤 매매 사이클은 좀 짧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손절 가격도 비교적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한 2,400원대에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도 너무 높지 않게 3,000원대 한 초반 정도에서 목표 가격을 두고 접근하시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좀 짧은 순환매 호흡 정도를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신성이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신성이엔지는 오늘 김정효 의원님 관심주였습니다. 시장의 오늘 핵심 이슈 종목들 마켓 드라이브 인포스탁 데일리 김정효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